예, 지금 벌써 일어나서 갔었어야 될 시간인데 일단은 그만큼 맺힌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예요. 하도 맺힌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거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짧게 좀 저는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남주 선생님 그 발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반성적인 성찰을 해야 될 게, 저는 보수 진보 정권이 다 같이 표방했던 균형 외교라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3개월을 못 갔습니다, 사실은. 예, 내자마자 파탄으로 갔죠. 낸 즉시 그 담론은 거의 파탄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도전에 부딪혔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균형 외교를 표방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이 담론의 한계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하냐, 중국이 중요하냐, 이런 프레임 속에 우리를 스스로 감금시켜 놨다는 데 대한 부작용이 결국은 한국이 감내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균형적 사고라는 게 이 권력을 중심으로 놓고 풀어지는, 국제 정치의 이 권력 관계를 놓고 풀어지는 담론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중견 국가로서의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균형이라는 건 결국 어설픈 균형,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양다리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그걸 더 구체화하고 확장시키지 못하는데 보수 진보가 공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가치는 전 중용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맹자의 중용을 이해할 때는 자와 우의 절충, 또는 이것의 어떤 어설픈 혼합,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맹자를 읽어보면 중용은 원의 중심,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 사고, 그러면서 거기서 펼쳐지는 자기에 대한 재발견이란 사상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정말로 균형에 참듯 또 우리가 중용의 어떤 그 길을 가는 것은 저는 적극적 평화 외교다. 이제 우리 스스로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재발견하고 정치적 공간을 확장해 가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주도할 건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결의가 갖추어진 정권을 원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이런 면에서 저긴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좀 중용의 사고, 이런 것으로 다시금 한번 좀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변 국가의 협력 아젠다를 개발해서 다자 간의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는 발표문의 취지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차라리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북방 정책이나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제법 동맹도 관리했던 이런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정권의 결의를 한번 우리가 다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태호 우리 저하고는 아주 오래된, 정말 같이 일도 많이 했던 우리 정책위원장하고 또 정권이 바뀐 첫 시점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국방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제를 제기해 주신 게 이제 쟁점이 한 8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여러 번 또 시도하고 우리가 좌절했던 아젠다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걸 추진해가는 기본 관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데, 과거와 좀 달라진 점,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데, 우선 인구에 관한 문제가 좀 절박해졌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정치, 기술, 과학의 환경이 달라졌고,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 국방개혁의 목표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런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국방개혁의 기존 논의가 다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자. 우리는 이제 인간의 가치가 국방 내에서
더 이상 헐값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는 국민정서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제가 병사들 월급을 올려주자고 주장했던 건 이게 국방개혁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지금 주말에 얼마든지 외출 외박 내보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다 놓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출 외박을 내보내면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야죠. 당구 쳐야죠. PC방 가야죠. 생계 유지비가 당연히 올라가면 그걸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적게 드는 생활을 하게 하려면 가둬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값을 올려주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자유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고 병사들 한 명 한 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진적 군 운용의 이니셔티브가 창설되니까 이건 단순히 봉급 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더 제고함으로써 우리 군 운영을 어느 전술이나 교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부터 한번 국방개혁의 계기를 포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스스로 이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국방개혁에 강한 이니셔티브를 내오면 어떨까? 이게 마침 이번 19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건 매우 소중한 모멘텀이에요.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준표 아저씨만 빼고 다 동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 가셨으니까 방해도 안 하신다. 그럼 나머지가 이 병사들로부터 해서 생명 가치와 복지를 향상시키자고 하는데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새로워지기 위한 출발이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에서 우리 군을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창출하자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지금 합참이 하는 많은 기능을 국방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최고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은 합참까지입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자는 군대에서 합참을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거리낌 없이 대변하라고 합법적인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게 아니고 그러한 군을 국민을 대리해서 통제하는 집단이죠. 그게 지금 합참의 상급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태호 위원장께서 제기해 주신 것을 우리 국방부를 정상화하고 바로 세우자. 거기서 시민 통제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또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책 집단으로 국방부를 정상화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국방개혁을 군의 테두리 내에서만 논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청년들 단군 이래 최고로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이 병사들이 학업과 군대와 취업 재수까지 해서 30이 다 돼야 사회 진출을 하는데 서유럽보다요 사회 진출 연령이 8년이 늦습니다. 게다가 정년이 짧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평생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습니다. 제일 적죠. 일하는 기간은 또 짧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OECD보다 뭐 한 30-40% 노동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성장 동력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 거의 바닥까지 치게 되는 2020년대 중반쯤 되면은 그때쯤이면 군대와 경제가 동반해서 몰락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군대의 필요에 의한 국방개혁을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봤자 사회로부터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의 성장의 바이탈, 그 생명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어떤 종합 계획으로서 새로운 어떤 국가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국방 개혁안만 갖고 조물딱 할 때냐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이 전제와 과정 목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제는 국가 종합 계획으로 가야 된다. 국방 개혁 차원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게.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사회 지도층들 또 정부가 새로운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 재정립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국방만 잘하면은 그 나라가 뭐 별탈 없으면 좋죠.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2020년대 중반에는 경제냐 안보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그런 위기 국면에 닥치면 결국은 수습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길어진 발제로 인해서 제가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하려면 끝까지 다 들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를 구합니다.